결국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오늘은 먼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네, 현재 이 양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절충점을 못 찾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이 그림에도 반영되고 있죠. 예,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은데 먼저 대통령이 이 해임 카드를 꺼낼 경우의 정치적 법적인 측면을 따져봤군요. 네, 이 윤 총장 해임이나 사퇴 요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내린 임명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던 총장의 임기 보장을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부담을 다 감수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까? 네, 우리 헌법 78조엔 공무원 임면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근거를 검찰청법 37조로 삼는 거죠. 검사는 징계 처분이 아니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는 반대로 징계를 통한 해임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알아서 사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이 징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중징계가 요청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때문이죠. 그래서 윤 총장은 사퇴든 자진 사퇴든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든 징계위에 회부된 만큼 본인 뜻에 의해 물러날 수가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이 징계부터 철회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은 유력한 경우의 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을 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도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네, 이 징계 종류는 총 5가지인데요. 견책을 뺀 나머지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징계를 직접 한다는 부담을 조금 덜 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내년 7월이 임기 말인데 결국은 소송하고 가처분으로 임기 다 끝나는. 자,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 역시 여권이나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